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자, 이번에 컨테이너와 레이아웃만 적을까? 자, A02 레이아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레이아웃이 있는지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제가 적은 거를 좀 이따가 올릴 테니까 보기만 하세요. 자, 정리해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어. 우리 GPT님이 자, 이렇게 해줬는데 좀 이쁘게 해주지. 좀 이쁘게 해주지. 자, 다시 보면 자, 이 컴포넌트를 컨테이너에 어떻게 배치할까 하고 도와주는 게 레이아웃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플로우 레이아웃.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대로 나열한대요. 자, 우리가 추가하는 순서대로 들어가요. 여기 지금 제 위에 있는 이 친구가 뭐인 거예요? 플로우 레이아웃인 거예요. 컴포넌트가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뭐가 들어온다? 볼드 레이아웃. 자, 볼드 레이아웃은 5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5개 영역. 내가 여기 추가할 때는 위치를 꼭 지정해야 돼요. 위치. 자, 그 다음에 내가 행렬로 위치를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그리드 레이아웃. 자, 그래서 내가 2행 3열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이 행, 뒤쪽에 열. 행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격자 구조로 배치하는 것이 그리드 레이아웃. 자, 그 때문에 그리드 백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좀 레이아웃을 복잡하게 구성하고 싶을 때 그리드 백 레이아웃을 씁니다. 뭐 셀병합, 비대칭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우니까 그냥 많이 쓴다 이 정도만 알고 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신기한 게 하나 있었는데 카드처럼 컴포넌트를 겹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 놨다가 내가 첫 번째 거 줘, 두 번째 거 줘, 또는 이 컴포넌트들한테 이름을 붙여놓고 맵처럼 키값으로 이렇게 호출해서 탭 전환처럼 보여주는 것이 카드 레이아웃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적용하는 걸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아까 전처럼 스윙 윈도우를 하나 만들 건데, 자, 프레임은 뭐다? 윈도우예요. 윈도우. 그래서 모든 컨테이너의 부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프레임을 만드셔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J프레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J프레임의 프레임은 new, J프레임. 자, 제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줘도 되고 이름을 줘도 돼요. 레이아웃 수업. 되겠죠. 자, 이번에는 상단에 버튼을 주고 중간에 글자를 쓸 수 있도록 라벨을 줄까 해요. 상단에 버튼. 자, 그래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J 버튼에 btn new J 버튼. 자, 버튼에 이름을 줄 수 있어요. 자, 1번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라벨을 만들어 볼게요. J 라벨은 new J 라벨. 안녕. 자,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 라벨에다가 어떤 글자들을 추가하고 싶어요. 자, 버튼을 누르면 자, 근데 이제 거기까지 구현을 할 건 아니고 지금은 레이아웃만 간단하게 구성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라벨은 중간에 둘 거예요. 자, 그래서 frame.add
라벨. 자, 중간에 둘 때는 센터를 생략해도 돼요. 자, 센터가 아닌 경우는 내가 꼭 지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frame.add. 자, 버튼 우리가 btn이라 많이 해요. 자, 위치는 이렇게 nurse 이렇게 하면 위쪽에 되겠죠? 자, 근데 우리가 문자열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상수로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border layout에 nurse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화면에 한번 띄워볼게요. 아까 전처럼 어떻게. 자, frame 점 set bounce. 백그라운드 아니고 set bounce. 아, 왜 싹 지워지냐? 자, 아까 전이랑 위치 똑같이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00에다가 할게요. 00. 위치 지정 때문에 한 건데. 자, 이번에 조금 작게 500, 500. 근데 저는 오른쪽에 0이라서, 자, 오른쪽에 0이라서 전 1980 이렇게 할게요. 자, 왼쪽 끝에다가 하려고. 이렇게 하면 되나? 한 번 더 해야 되나?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frame.set visible true. 여러분들은 0 하시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0. 자, 그리고 실행 이거 종료하고. 자, 실행은 마우스 오른쪽 실행. 자, 오,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1번을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자, 내가 버튼을, 자, 이번에는 위에서 하나, 둘, 세 개를 정렬하고 싶어. 지금 누구처럼? 요 위에 것처럼. 자, 하나, 둘, 세 개.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를 정렬하고 싶어.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 개를 만들었어. 자, 버튼 1, 2, 3. 그래서 널스에다가 세 개를 추가했어. 널스 1, 2, 3.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3번만 나오죠? 자, 왜 3번만 나와요? 자, 1번이었다가 2번이었다가 3번이었다 바꾸는 거죠. 바꾸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여기에 1, 2, 3, 3개를 자,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출력되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드나 플로어를 써서 이 칸을 나눠서 넣으면 되겠죠. 플로어는 뭐예요? 넣는 순서대로 차례대로 들어가는 것이 플로어. 그 다음에 그리드는 세 칸을 쓰겠다. 이렇게 하면 세 칸이 들어가지겠죠. 지금 제일 편한 건 뭐예요? 플로우 레이아웃을 쓰면 돼요. 자 근데 지금 여기 컨테이너가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 컨테이너 하나를 또 쪼갤 수 없어요. 자, 그때 쓸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컨테이너를 쓰는 거예요. 자, 내가 이미 컨테이너가 하나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쪼갤 수 없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하나 더 만들어요. 자, 어떻게? 자, 컨테이너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패널이에요. J 패널, 판넬. 자, 우리가 P 태그라고도 부르는 것. 우리 HTML에서 배운 사람들 알겠지만 P 태그라 부르는 이 친구가 판넬 태그예요. 자, new J 패널. 자, 이 친구는 컴포넌트를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 뭘 쓸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자체로는 뭔가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컴포넌트를 포함해야 돼요. 자, 근데 이 친구도 기본은 뭐라고 했어요? border layout이에요.
그러면 이제 레이아웃을 바꿔야 되겠죠? 아까 우리 봤던 것 중에 추가하는 대로 들어가는 거는 플로우 레이아웃. 자, 그래서 어떻게? 자, 패널에 레이아웃을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set layout이에요. 플로우 레이아웃을 쓸 거니까 플로우 레이아웃을 객체로 만들어서 줘요. new. 자, 플로우 레이아웃. 자, 이 친구들은 다 레이아웃의 부모, 레이아웃 매니저의 자식이겠죠? 플로우, 자, 여기 보면 new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우리 아까 못 봤던 박스, 그룹, 볼더, 오버레이 엄청 많네요. 그죠? 스포링, 스크롤 뭐예요? 스크롤이 있는 거겠죠? 자, 뷰포트, 카드, 플로우 다 뭐예요? 다 레이아웃 매니저를 구현한 친구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따로 구현할 일은 없고, 자, 이 친구들을 쓰면 돼요. 자, 이 중에서 누구를? 플로우 레이아웃을. 자, 플로우 레이아웃은 넣는 대로 차례대로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더하면 돼요. 이제 add 버튼. 자, p add 버튼 2. 자, p add 버튼 3. 자, 그러면 이 패널이 버튼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 프레임에 버튼을 포함할 필요가 없죠. 자, 프레임에는 버튼을 포함할 필요가 없어요. 프레임에 뭐만 포함하면 돼요? 패널만 포함하면 되잖아요. 자, 요 세 개를 다 할 필요 없이 어떻게? 자, 세 개를 다 지우고 하나만 놔두고 패널만 포함하면 돼요. 자, 이 친구를 위로 올릴까요? 여러분들 도움되게 이렇게. 자, 지금 어떻게 했어요? 버튼 3개를 만들고 버튼을 포함한 컨테이너인 패널을 만들고 패널의 레이아웃을 플로우로 바꾼 후에 그죠? 패널에다가 버튼을 추가해서 그 다음에 프레임에다가 추가를 했죠. 종료하고 켜볼게요. 짠! 어때요? 오호, 1, 2, 3. 생각보다 괜찮죠? 자, 지금 수업에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예요? 아, 레이아웃에 또 패널을 추가해서, 컨테이너를 추가해서 또 레이아웃을 짜고, 또 거기 안에 또 레이아웃을 짜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레이아웃을 복잡하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볼더 레이아웃만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수업을 짰습니다. 뭐 어렵진 않죠? 지금 보면 패널이 추가가 됐어요. 자, 코드를 한번 올릴게요. 지금 못 따라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자, 한번 올렸어요. 자, 저희가 써본 거는 지금 border layout이랑 flow layout 이 두 개를 배워봤네요. 자, border와 flow. 그 다음에 그리드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드 백도 많이 쓰는 편이고 카드도 자주 쓰는 편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걸 다 해보진 않을 거고 그냥 개념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자, 어떤 과제를 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가 띄워놓은 여기서 자, 1번을 누르면 1번 라벨, 2번을 누르면 2번 라벨, 3번을 누르면 3번 라벨을 보여주고 싶어요. 자, 1번을 누르면 1번 라벨, 2번을 누르면 2번 라벨, 3번을 누르면 3번 라벨.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누굴 써야 될까요? 카드래요. 그쵸? 카드 레이아웃을 센터에다가 주고, 우리 범준 씨. 자, 여기 1번 라벨, 2번 라벨, 3번 라벨을 겹쳐놓고
누를 때마다 나오게 하면 되겠죠. 자, 그거를 만들어 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학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라벨 3개를 카드 레이아웃으로 구성하고 버튼을 누르면 카드가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카드 레이아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혼자서 공부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다 알려드릴 수는 없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 자바 AWT 개발자가 될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구나 정도의 수업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고 암기하고 그러실 필요는 일절 전혀 없다. 여러분들이 윈도우를 만드는 개발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런 개발자는 수요도 별로 없고 그렇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보아야 될 게 뭐냐? 자, 콜백과 이벤트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오셔서 자, 새로 만들기 자바 클래스 어드밴스 03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할까요? 이벤트 그냥 이벤트만 하자.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이벤트 자, 우리 윈도우 같으면 항상 윈도우가 무한반복문이라 기본적으로 꺼야지 종료가 돼요. 자, 이 친구가 종료가 되려면 꼭 꺼야 돼요. 끄고 자, 메인 쓰고 자, GUI의 특징인데 자, GUI는 기본적으로 마우스 이벤트를 가지고 동작을 해요. 자, 이때 마우스가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쵸.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보통 어디로 이동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누른 상태에서 떼지 않으면 이렇게 내가 드래그를 할 수 있죠. 드래그. 그래서 이 클릭 또는 자,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렇죠? 마우스를 또 이렇게 올리는 행위. 자, 이걸 우리가 오버라 불러요. 또는 엔터라고도 하고요. 자, 오버, 엔터. 자, 근데 내가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들어갔다가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leave, 나간다. leave라고 해요. 자, 또는 내가 이런 식으로 쿡쿡 어딘가에 눌렀어요. 자, 이렇게 쿡쿡 눌렀을 때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있죠? 자, 내가 클릭을 해놨을 때 자, 이런 포커스 이벤트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포커스 이벤트라고 돼요. 그래서 등등등 여러분들이 그냥 마우스가 무언가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명칭을 정해가지고 이벤트를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이벤트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동작을 한번 시켜볼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 자, 하려면 또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J프레임의 프레임은 new, J프레임 이름은 이벤트. 자, 다시 프레임 점.
자, 이번에는 바운스 말고 사이즈랑 위치를 따로 지정해 볼게요. 따로. 자, 따로 지정하는 방법은 set size. 사이즈는 아까 했던 것처럼 500에 500. 프레임 점 set location 00이 되겠죠. 저는 왼쪽 끝으로 보내게 마이너스 1980이라고 할게요. 저만. 자, 그리고 아까 전부터 계속 안 해서 제가 불편한 게 있었는데, 요 종료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자바가 종료되도록 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레임에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이라는 게 있어요. set default close operation. 자, 여기에는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이런 게 있는데, 자, 이 번호마다 모드가 달라요. 자, 그래서 이 번호를 모르겠으니까 상수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jframe 점 자, dispose on close, dispose on close. 자, 이건 뭐냐? 내가 종료 버튼 누르면 끄겠다 인 거예요. 자, 종료 버튼을 누르면 터미널을 종료시키겠다. 자, 윈도우를 정리해서 종료하겠다. 자, 일단 자, 예를 들어 do nothing on close. X 버튼이 구현이 안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돼. 자, 아무것도 안 하겠다. 자, exit on close. 이거는 터미널 자체를 종료하겠다. 뭐 이런 걸 거예요. 자, hide는 뭐예요? 밑으로 쭉 숨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로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보통 dispose on close로 윈도우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터미널이 종료되도록 구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몇 번인 거예요? 3번인가요? 2번이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해도 되고 2번으로 해도 되고. 자, 지금 상수에 대한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상수에 쓰는 이유구나. 상수를 정의하는 이유구나.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켜볼게요. 프레임 점 set visible true. 자, 그럼 화면에 2번 말고 죄송해요. 마우스 오른쪽하고 켤게요. 근데 요거 종료하고 자, 마우스 오른쪽하고 실행. 자, 이렇게 떴어요. 그쵸? 자, 이번에는 자, 제가 요걸 종료하면 윈도우를 더 이상 반복문으로 돌리지 않겠다라는 부문이 있어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 그럼 자바 메모리를 정리하고 터미널도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종료가 돼요. 자, 꺼지나 볼게요. 자, 시간이 조금 걸려요. 자, 꺼졌죠? 자, 종료했고요. 자, 이것도 이벤트에 해당해요. 이벤트. 자, 근데 이제 저희가 배워보고 싶은 거는 버튼으로 이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버튼. 자, 이미 해봤어요. 자, 여기 set size랑 set location을 밑으로 쭉 내리고 자, 버튼을 아까 전처럼 nurse에다가 추가해 볼게요. J 버튼은 그냥 btn이라 할게요. btn은 new J 버튼. 자, 이번에는 숫자를 증가시킬 거예요. 넘버를 증가시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라벨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J 라벨은 new J 라벨. 자, 여기에다가 숫자를 출력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int num은 0. 그래서 숫자를 여기다가 출력을 할게요. 자, 라벨은 문자열만 출력하기 때문에 정수는 출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인 걸로 바꿔줄게요. 바꿔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버튼을 위에, 라벨을 중간에. 자, 그래서 프레임에 add btn을 어디에? folder layout에 nurse에 frame.add 라벨을 자, folder layout에 센터에 안 써도 되지만 명시적으로 써봤어요. 자, 다시 켜보면 이렇게 0이라는 게 있고 넘버가 있어요. 자, 글자 크기를 좀 바꿔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바꾸시려면 폰트라는 객체를 추가해야 돼요. 폰트. 자, 폰트. 자, 모든 컴포넌트는 폰트를 가질 수 있어요. 폰트로 글자체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중간 정렬은 그냥 이 라벨에다가 중간 정렬하라라고 정렬 객체를 넣을 수 있어요. 자, 일단은 정렬 객체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어떻게? 자, swing 컨텐츠를 센터로 하라. 자, 널스로 하라. 마우스 버튼으로 하라. 이스트로 하라. 나는 센터로 하라. 기본은 left인 스타트일 거예요. 자, 스타트 아니면 랩 이스트, 웨스트.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센터. 자, 센터를 할게요. 그렇죠? 그럼 이제 중간 정렬이 될 거예요. 일단 중간 정렬 보고 갈게요. 그렇죠? 중간 정렬. 자, 중간으로 왔죠? 자, 그 다음에 글자는 폰트로 추가해야 되겠죠? 자, 라벨에 set 폰트인가요? 자, 폰트. 자, 여기서 폰트 객체를 만들어서 추가해 주면 돼요. 모든 다 객체 지향은 객체를 만들어서 매개 변수로 쓰는 거예요. new font예요. 여러분들 이거 재사용할 일 없으면 변수에 굳이 참조할 필요가 없죠. 내가 재사용할 거면 어떻게 해요? 변수로 만들어 놓고. 자, 나는 한 번만 쓸 거야. 자, 앞에 내가 폰트를 써요. 예를 들어 나눔 고딕이 있다. 나눔 고딕을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저는 나눔 고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애플이 쓰고 있는 폰트로 해요. 윈도우가 쓰고 있는 폰트로 한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굵기도 지정할 수 있어요. 자, 폰트에 볼더는 1번이네요. 그 다음에 크기도 지정할 수 있어요. 픽셀 크기니까 뭐 한 50 정도면 꽤 클 것 같아요. 자, 한번 키워볼게요. 짠! 엄청 커졌죠? 자, 근데 나눔 고딕이 있으면 됐고, 없으면 윈도우 애플 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눔 고딕이 있으면 되고, 없으면 윈도우 게 됐을 거예요. 선생님, 그냥 기본 쓰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생략하면 돼요. 생략하면 그냥 디폴트 값으로 돼요. 자, 그냥 이렇게 해놓을게요. 지금 우리가 해본 건 뭐예요? 이렇게 크기를 한번 넣어봤어요. 폰트라는 걸로. 자, 또 끄고. 자,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게 아니라, 자, 이 버튼에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대요. 버튼의 이벤트. 자, 버튼은 누르는 이벤트밖에 정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자, 버튼에 보면 add action listener라는 자, 이벤트를 정의할 수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뭐냐? 버튼을 눌렀을 때 동작을 정의해서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 보면 add, 더하겠다. 액션을. 그렇죠? listener는 뭐예요? 듣는다. 자, listener라, 자, 우리가 이제부터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벤트 리스너. 자, 이 친구는 누구로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그 동작 인식 현관등이라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사람이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사람이 지나가는 걸 인식하면 켜지죠. 똑같이 이벤트 리스너도 뭐예요? 이벤트를 무한히 대기하고 있어요.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대기. 자,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벤트가 발생하면 누구를 지정한. 자, 내가 동작을 정의해 놓은 것을 실행하는 것이 이벤트 리스너예요. 근데 이 버튼은 기본적으로 동작이 없어요. 내가 정의하기 전까지는. 자, 이 순서는 위에 있어도 되고 밑에서 있어도 되겠다, 그렇죠? 상관없어요. 자, 여기 리스너가 뭐예요? 이벤트 리스너를 정의하겠다, 더하겠다. 이벤트 중에 누구를? 액션은 뭐예요? 버튼을 누르는 걸 얘기해요. 액션 리스너를 버튼을 클릭. 자, 여기 밑에 써드릴게요. 리스너. 얘는 버튼 클릭 이벤트. 이벤트 리스너는 광범위한 이벤트. 키보드도 되고 마우스도 되고 이런 광범위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 이벤트 리스너. 클릭 중에서도 오버도 되고 리브도 되고 포커스도 되고 자, 이런 것들을 다 이벤트 리스너라 부르고 그 중에서 클릭하는 거, 마우스로 버튼을 클릭하는 이벤트를 액션 리스너라 불러요. 물론 엔터도 될 수도 있어요. 엔터. 여러분들이 이제 탭으로 버튼까지 이동해서 엔터를 클릭하면 그것도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여튼 기본적으로는 클릭 이벤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때 이제 우리가 동작을 정의한다 돼 있죠? 동작을 정의. 자, 이때 이 동작을 정의해 놓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 불러요. 자, 이 동작을 우리가 콜백 함수라 불러요. 자, 콜백 함수는 왜 콜백 함수라 부르냐? 이 함수가 호출되는 시점이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어떤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개발자가 임의의 시점에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동작에 의해서 호출되었다 해서 콜백이에요. 보통 함수는 개발자가 그냥 실행하죠. 그냥 함수는 개발자가 실행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의만 해놓는 거예요. 정의만 해놓고 동작이 발생하면 실행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콜백 함수라 불러요. 이벤트에 의해서 호출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 불러요. 자, 그럼 이제 동작을 좀 정의해 볼게요. 자, 동작 정의를. 자, 위로 쭉 올려서
자, 우리가 함수를 정의하고 싶어요. 함수 여기다 정의돼요, 안 돼요? 여기에 펑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함수 안에 함수 못 쓰죠? 우리가 매개 변수로 콜백 함수를 전달할 건데 동작. 그러면 어디다가 써야 되나요? 클래스에다가 써야 되겠죠? 클래스에다가 써야 돼요. 자, 그런데 자, 여기 add action listener는 클래스 중에서 어떤 클래스를 받는데요? 액션 리스너라는 타입만 받는데요. 액션 리스너라는 타입만. 자,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자, 클래스인데 버튼의 동작을 핸들러잉 하겠다 해서 버튼 핸들러. 자, 내가 액션 리스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받거나 구현하면 되겠죠? 자, 이때 액션 리스너는 인터페이스라서 액션 리스너를 구현해야 돼요. 자, 콜백 함수를 액션 리스너가 모양을 이미 정해놨대요. 자, 그래서 그 모양대로 만들래요. 자, 콜백 함수의 모양.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서드 구현. 액션 퍼폼드라는 이름을 써야 된대요. 자, 이 친구가 뭐인 거예요? 콜백 함수인 거예요. 뭘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자, 일단은 클릭했을 때 콜백이 되나 보게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항상 여러분들이 Sout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버튼이 눌렸습니다. 자, 자바는 객체만 데이터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 함수 하나만 이렇게 통 못 전달해요. 자, 나 이거 자, 이것만 이렇게 실행해줘 라고 못해요. 자, 이렇게 못해요. 그쵸? 함수 이것만 버튼이 눌렸을 때 실행해줘 이렇게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객체로 만들어서 전달해요. 이렇게. 왜 오류가 뜨지? 자, 지금 현재 이 친구가 내부 클래스라서 이 친구를 객체로 가지고 있었어야 돼서 그래요. 이 친구를. 자, 그래서 그냥 편하게 스태틱이라고 할게요. 자, 바깥쪽도 만들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스태틱으로 할게요. 자, 이 친구도 객체로 만들고 이 친구도 객체로 만들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스태틱 이렇게 했어요. 내부적으로 쓰였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현재 메인에서 바로 호출하고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이 누를 때마다 버튼이 눌렸습니다 라고 될 거예요. 자, 볼게요. 자, 끄고 실행. 자, 이거 눌러볼게요. 눌렸습니다. 계속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이 넘버를 하나씩 증가시키고 싶은 거예요. 넘버를. 근데 지금 넘버가 어디에 있어요? 메인에 지역 변수로 있죠? 요거 지금 우리 참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내가 지금 n을 증가시키고 싶다고요. 넘버를. 이렇게. 지금 메인의 지역 변수를 여기서 참조할 수 없죠? 적어도 부모한테 가지고 가야겠죠. 적어도 부모한테. 자, 이 친구는 지금 참조할 수 없는 위치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친구 위치를? 요 바깥에다가 빼면 되죠? 요 바깥에다가 이렇게 빼면 되죠. 자, 근데 이 친구 넘도 자, 이 친구가 객체가 돼야지 참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스태틱으로 존재해라. 이렇게 하면 바로 참조가 되죠.
자, 그리고 종료하고 다시 실행하고. 자, 누르면 자,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화면이 세로 그림이 안 그려지나 봐요. 라벨이. 자, 증가는 했을 거야. 자, 이 넘버는 증가했을 텐데 자, 요 라벨의 숫자가 이 라벨이 처음에 선언한 이 0으로 고정값인 거예요. 자, 내가 처음에 이렇게 num이라고 해놓으면 이 친구는 고정값이 돼요. 자, 고정값.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라벨을 또 찾아서 num을 새로 출력해야 돼. 라벨의 텍스트를 num으로 새로 출력해야 돼. 근데 이 라벨이 여기 있으면 또 참조가 돼야 안 돼요? 이 라벨이 여기서 참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또 라벨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빼야 돼요. 자, 이 라벨 또 어때요? 밖으로 빼야지 참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라벨 또 어떻게 해요? 지우고. 자, 이 라벨을 지우고. 자, 요 J라벨을 지우고. 자, 어떻게 해요? 쭉 올려서. 자, 스태틱의 J라벨은 라벨이다. 그럼 밑에서 이 친구를 참조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라벨 점 set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num을 넣으면 되겠죠. 증가한 num. 자, 이제 바뀌나 볼게요.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스태틱 쓸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보통 우리가 이 프레임을 만들 때는 이 프레임이란 객체를 만들어 놓고 필드로 라벨이랑 넘버를 쓴 후에 그 친구의 필드를 바꾸는 형식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자, 메인에서 바로 프레임 만들고 버튼 만들어서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자, 그래서 쉬었다가 와서 제대로 된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거는 뭐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제대로 된 게 아니라서 우리가 여기서 스태틱 num, 스태틱 라벨 이런 식으로 밖으로 빼고 복잡한 일들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우리가 귀찮은 일을 하지 않는 프레임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야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우리 밥 먹으러 가기 전까지 시간이 애매하다. 그래서 쉬었다가 와가지고 요것만 빨리 끝내고